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1일 오후 7시입니다. 언론은 간밤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보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대면 조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더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말 전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검찰이 불러서 직접 조사했다는 이 점에 중점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이 좀 늦게 알았다든지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조선일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0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1시 10분쯤에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 중이란 취지의 유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와 형사 1부는 어제 오후 1시 30분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정부의 보안청사로 불러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는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사실이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된 오후 11시 10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조사가 끝나고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가 진행되던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원석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아 사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품백 사건은 당일까지도 조사 여부가 불투명했다면서 김 여사 측이 명품백 사건도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총장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백 관련 대면 조사를 강제할 수가 없었고, 이 때문에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조사 도중에 김 여사가 조사를 받겠다고 한 뒤에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해명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원석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라인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장관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이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 부인 소환 조사 계획이 사전에 이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 검찰총장 건너뛰기 패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중앙지검이 사후 통보해 왔다면서 이 총장은 이런 상황에 깊이 고심 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총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의 배경에는 김 여사 조사 장소를 둘러싼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간에 견해차가 있었다는 점이 작용한 게 아닌가, 조선일보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할 경우 검찰 청사로 직접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했던 반면에 이 검사장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검찰청에 소환할 경우 경호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전날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정부의 보안청사에서 조사했지만 구체적 조사 장소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대통령 부인을 소환 조사한 것도 파격적인데 총장에게 보고한 시간을 두고 언론이 시비를 거는 것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사과를 하고 싶은데 사과를 해도 공격이 끝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2012년 윤석열 대검 중수부 과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딸이 13억 원의 현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으로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돈이 어머니 권양숙 여사가 준 것이란 진술을 받고도 권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고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출처를 캤다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질 뻔했지만 봐준 겁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서는 언론의 작금의 보도 태도가 아마 원망스러울 겁니다. 2016년 하반기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연상시키는 분위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실수를 하기를 하면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타를 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무리한 게 많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동정하고 싶어도 동정할 수 없는 몇 개가 있습니다. 잘못한 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유리한 뭘 만들려고 의과대학 정원을 67%나 대폭 늘리는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의료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밀어붙이면서 병원과 의과대학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오늘 같은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동정심을 발휘하고 싶어도 내키지가 않는다는 거죠. 뭐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체코에서 원전 수주한 거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런데 뒤에서 의료 대란을 일으켜 놓았다는 이걸 보면은 앞으로 돈을 벌고 뒤로 다 돈이 새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이 의료 대란 문제를 수습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감정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기를 발휘해야 정권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이 의료 대란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보수 중에 핵심인 그리고 자신의 지지층인 14만 의사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의사표를 이렇게 저거로 돌려놓아가지고 총선까지 망치더니 계속 미련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정권까지 위태롭게 만드는지 정말 이게 검사 출신 정치인의 한계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